앞으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내 일에 있어서는 정말 최선을 다해야겠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이 남의 시대는 내가 없으면 못 돌아가게, 안 돌아가게 무조건 나는 그렇게 만들겠다. 안녕하십니까. 네, 남해군의 대표 신문 남의 시대에서 편집국장을 맡고 있는 전병권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강연자로 나서게 됐는데 사실 제가 뭐 서울이나 대도시 이제 이렇게 큰 무대에서 활동하는 그런 기자가 아니고 남해에서 활동하는 지역신문 기자인데 어떤 얘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어떤 사연이나 어떤 사건에 대해서 취재기를 궁금해하시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서울에서 방황했던 제 경험이랑 그리고 다시 남해에서 와서 저의 자아를 찾게 된 그 경험들에 대한 얘기를 좀 공유를 하면은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남해에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남해 사람입니다. 이 귀여운 아이는 굉장히 내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자 일을 하는 지금과 비춰보면 사실 좀 안 어울리기도 한데, 근데 더 문제는 지금 그런 애가 여러분들 앞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굉장히 사실 꿈도 못 꿨던 그런 아이였는데요. 이제 그렇게 내향적이던 제가 새로 태어난 계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노래 부르기였는데요. 목소리가 굉장히 좋잖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친구들보다 고음을 조금 더 잘했습니다. 그래서 노래로 친구들에게 인기를 점점 얻어가면서 자신감을 쌓았고, 그리고 중학교 제가 장기자랑 시간에 쉬지곤이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친구들의 반응이 굉장히 폭발적이더라고요. 그때 그 맛에 취한 거죠. 그때부터 나는 가수가 돼야겠다, 락커가 돼야겠다, 그런 부푼 꿈을 안고 가수가 되고 싶었는데 참 쉽지 않았죠. 가수의 꿈을 계속 키워가기 위해서 몇몇 예술대학교에 원서도 넣고 실제로 오디션도 보고 했는데 다 떨어졌어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었죠. 입시를 전혀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성적에 맞춰가지고 지방 사립대학교에 이제 진학을 했는데 전공은 심리철학이었습니다. 사실 이제 심리학 철학을 좀 살려보려고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대학원도 가야 되고 박사까지 해야 되다 보니까 사실 좀 녹록치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대학 생활을 하면서 이제 4학년에 이제 졸업 시즌이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그때까지도 진로를 결정을 못했어요. 나름대로 전공을 해보겠다고는 했는데 그것마저도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다른 걸 하자니 아는 것도 없고. 근데 그때 이제 20대가 가기 전에 제대로 한번 음악을 해봐야지 이런 스스로 내면의 목소리가 좀 들려오더라고요. 굉장히 악마의 속삭임이었는데 음악을 하는 사람이라면 응당 서울로 가야지 하고 그 핑계로 저는 이제 서울로 향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 생활은 어땠을까요? 저는 당시 시간을 굉장히 제 인생에서 암흑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디션도 계속 떨어지고 뭐 변변한 직업도 없고 자신감도 계속 잃어갔습니다. 그리고 뭐 서울에서 생활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월세부터 그리고 생활비가 계속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서울살이가 정말 쉽지는 않더라고요. 이제 그 과정에서 제 친구들은 뭐 직장인이 돼 있거나 아니면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사장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친구들을 만나면 사실 얼마나 비교가 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자존감이 계속 떨어졌고 그러면서 친구들하고 저하고의 차이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이 친구들은 자신임을 증명할 수 있는 명함이 있는데 저는 명함이 없더라고요. 우리가 사실 대학생까지만 해도 무슨 과에 몇 학번에 이름을 얘기를 하잖아요. 자신의 소속들을. 근데 서울에서의 저는 전병권 이름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더라고요. 서울에서 이제 지하철 막차를 타고 귀가를 하던 때였는데 그때 이제 지하철을 타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밤이 이렇게 늦었는데도 사람이 정말 많구나라고 느꼈었는데 그때 제가 느낀 게 뭐였냐면 내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다라는 게 정말 행복한 일이구나라고 느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보편적인 일이고 당연한 일일 텐데 그때 당시 저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앞으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내 일에 있어서는 정말 최선을 다해야겠다. 그리고 저의 가치를 꼭 찾고 증명을 하겠다라고 다짐을 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뭐 이러는 것도 없고 음악적으로도 실패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도망치듯이 남해로 내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한 1년 좀 넘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한 지인께서 글을 좀 쓸 줄 알면 남해시대라는 신문사에 지원을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전공이 심리 철학이었잖아요. 그 중에 철학은 기본적으로 논리학을 배웁니다. 그래서 이제 글을 쓰는 데에 대한 거부감은 없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철학을 전공해서 기자를 하시는 선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 기자라는 직업도 그렇게 낯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2017년에 딱 30대 남해시대 신문사에 취재 기자로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했다고 자부합니다. 출근 첫날부터 밤 12시까지 야근하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주말에 출근하고 매일같이 야근하고 배우고 싶은 거 있으면 선배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계속 묻고 제 궁금증이 해결될 때까지 진짜 집에도 안 가고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20대 때 서울에서 방황하는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을 따라잡으려면 남들보다 몇 배로 노력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이 남의 시대는 내가 없으면 못 돌아가게, 안 돌아가게 무조건 나는 그렇게 만들겠다 다짐했었습니다. 3년 9개월째가 되던 때죠. 2020년 11월에 제가 지역신문 기자로서는 아마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국에 많은 남해시대와 같은 많은 지역신문들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이제 1년에 한 번씩 지역신문 컨퍼런스에 이제 참여를 하는데 그때 당시 저는 이제 작은 학교 살리기라는 주제로 기획 취재를 해서 연재했던 기사가 대상을 수상한 건데요. 30년이 넘는 남해군의 이제 지역신문 역사상 지역신문 컨퍼런스의 첫 본선 진출이고 대상 수상도 당연히 처음이었죠. 네, 사실 이게 남해의 자랑이자 정말 기사거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같은 해에 7월 1일자로 제가 또 신문사의 꽃이라고 불리는 이제 편집국장에 임명이 됐는데 이것도 제가 또 남해군 지역신문 역사상 최연소 편집국장이더라고요. 네, 계속 자랑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기는 합니다만은 오늘 이렇게 또 촬영을 해주고 계시는 또 서경방송에서 개건 기자로 또 활동을 하고 있고 방송에 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작은 지방이고 작은 지역 신문인데 제가 남해에서 전병건은 정말 20대 때는 상상도 못했던 그런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제 얘기를 들으셨을 때 서울에서의 저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리고 반대로 지방에서 남해에서의 저의 모습은 또 어떤 모습이었는지 좀 각자 생각이 다르실 텐데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젊음을 누리는 건 좋은데 저처럼 막연한 꿈만은 좀 쫓지 말고 좀 조금은 현실과 타협을 하면서 꿈을 좀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 저처럼 30대 들어서 이 일을 지금 밤낮 없이 계속 해야 되거든요. 계속 고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은 타협을 하면서 하시길 바라고 여러분이 서울이든 남해든 어느 지역이든 상관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간에 제약을 좀 안 두지 말고 좀 본인의 가치를 찾고 실현하셨으면 좋겠어요. 꼭 남해여야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게 어디든 그 과정에서 여러분의 꿈이 특집 기사로서 나타나기를 세상에서 또 볼 수 있기를 저는 정말 간절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남해시대 편집국장 전병건이었습니다. 네. 지역의 정보의 부재가 어떻게 보면 지역에 또 기회가 될 수도 있는데요. 지역에서 좋은 컨텐츠를 발굴하고 그것을 전달하는 게 지역에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그 컨텐츠를 발굴하시는지에 대한 노하우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계속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개인적으로 사람을 좀 많이 만납니다. 이제 그분들이 가진 경험들을 이 기자라는 직업이 굉장히 유리하잖아요. 접촉하기가 꼭 내가 이분을 취재해야겠다 이걸 떠나서 좀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말씀을 나누다 보면은 그분들의 경험을 통해서 얻는 경우가 많고요. 일과 외에 그런 사람 만나는 일을 좀 많이 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는 신문을 보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남해에서는 어떤지도 궁금하고 또 이렇게 매체가 바뀌면서 남해시대나 이런 데서 조금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사실 신문 구독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문 산업이 없어지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책을 좀 예를 들기가 좀 쉬운데요. 이북이 나오고 다양한 유튜브나 이렇게 즐길거리가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책이 없어지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남의 시대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쪽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뭐 저도 그렇고 우리 직원들이 지금은 이제 AI, 이 시골에서 무슨 AI냐 할 수도 있는데, 인력이 줄어들고 계속해서 구조 조정이 되거나 줄어드는 상황에서 AI가 단순한 일이거나 정보를 찾거나 취합해주는 그런 일들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쪽으로 준비를 하면서 온라인과 연계를 시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